네, 오늘 본 내용인 How Medicare Part D Work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앞서서 몇 가지 주지하실 사항들이 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목은 파트 D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파트 D 스탠얼론 상품뿐만 아니라 파트 C에도 파트 D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이 양쪽 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가 얼마 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드리게 될 텐데 본 내용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려면 본인이 필요하신 약, 그러니까 고객이죠. 고객이 필요하신 약이 가입하는 상품, 그 플랜이 그 약을 커버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커버를 하는 경우에 맥슈얼 하셔야겠죠. 커버를 하는 경우에 오늘 드릴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가입하시려고 하는 플랜이 혹은 이미 가입하신 플랜이 그 파트 D가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긴 거는 그거는 반드시 그 약이 플랜 내에서 커버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본 내용을 적용하셔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이제 필요로 하시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 35달러로 캡이 씌워져 있다는 거는 모두 알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디덕터블랑 상관없이 35불 코페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페이만 내시면 35불만 내면 되시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서 인슐린을 이제 맞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여전히 35불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파트 D, 오늘 말씀드리는 파트 D에서 커버를 해주는 게 아니고 파트 B, as in boy, 파트 B 메디컬 인슈런스에서 커버가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파트 C 커버리지를 이제 고객이랑 설명을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 디덕터블이 있느냐 없느냐, 뭐 프리미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 어느 정도이냐. 요 세 가지를 이제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외에 뭐 이머전시 룸을 갈 때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엑스레이나 기타 등등 영상 기반의 어떤 그 의적 서비스를 받으실 때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베네핏을 뭘 받으시는지, 뭐 치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안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서 보통은 이제 파트 D에 대한 설명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파트 D 같은 경우는 뭐 약을 몇 가지 드시고 뭐 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썬파이어를 통해서 견적을 낼 때 이런 약 드십니다라고 하면 돈을 얼마 정도 내세요 이 플랜을 가입하시면 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파트 D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설명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약 때문에 그 질문하시는 그 고객들이 꽤 계세요. 이제 뭐 경험을 쌓이시면 이제 그런 고객들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파트 D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지 응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파트 D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보다 보면 예, 어,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파트 D 약 쪽에 이해를 하시려면 파트 D는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1년에, 그러니까 고객이죠. 고객이 1년에 주력으로 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눠 놓은 그런 그 구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페이즈 1, 2, 3, 4 페이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테이지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연에 내가 돈을 고객이 돈을 얼마나 듀얼 코스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페이지가 나뉘어져 있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티어 1, 2, 3, 4, 5 혹은 6까지 플랜마다 조금씩 다른데 주로 코스트에 따라서 또 티어를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즈 1, 2, 3, 4, 그다음에 티어 1, 2, 3, 4, 5, 6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서머리 오브 베네핏 같은 것들 보실 때
플랜이 어떻게 그 커버리지, 그 드럭 커버리지 하는지 보실 때 이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현재 파트 D는 4개의 페이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에 고객이 약값으로 어느 정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네, 페이지가 나눠지고요. 페이지별로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약값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주지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네 페이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정보예요. 예, 내년에는 또 바뀌니까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네 가지 페이지 중에 첫 번째는 디덕터블 혹은 애뉴얼 디덕터블이라고 불리는 페이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니셜 커버리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니셜 커버리지의 의미는 이때부터 페이즈 2부터 플랜이 어드밴티지 플랜이건 스탠더드 파트 D건 이때부터 플랜이 돈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이즈 3는 커버리지 갭이라고도 부르고 또 많이 부르는 도넛 홀이라는 게 이 페이즈 3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캐타스트로픽 그 커버리지라고 해서 페이즈 4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디덕터블 단계 페이즈 1은 2024년 현재 기준 디덕터블이 545불까지 CMS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플랜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도를 정해놨어요. 545불. 이거 이상으로는 내실 일이 없으세요. 페이즈 1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페이즈 1에는 디덕터블만 내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멤버가 무조건 돈을 내는 페이지가 퍼스트 페이지예요. 그리고 플랜은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트 그뭐 스탠더드 론 파트 D도 마찬가지고 예, 어드밴티지 플랜도 마찬가지인데 보다 보면 어떤 플랜은 디덕터블 자체를 페이즈 1에서 없는 그런 플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플랜은 아까 말씀드린 티어 1, 2, 3, 4, 5 약이 얼마나 이제 뭐 비싸냐 혹은 이게 브랜드냐 제너릭이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인데 특정 티어에만 디덕터블이 적용이 되고 어떤 티어에는 디덕터블이 없는 그런 플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덕터블 페이지에서 반드시 고객이 돈을 내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드시는 약에 따라서 돈을 내실 수도 있고 내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즈 1에서는 만약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고객입니다. 플랜은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디덕터블을 다 채우셨거나 아니면 디덕터블이 아예 없는 경우는 바로 이니셜 커버리지 페이즈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고객은 코페이나 혹은 코인슈런스를 내셔야 돼요. 비록 플랜이 돈을 내주긴 하나 여전히 고객은 코페이 혹은 코인슈런스로 본인의 메디케이션 혹은 주력에 대한 돈을 내셔야 되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낸 돈이 쌓이고 모이고 해서 5,030불이 되면 페이즈 3 커버리지 갭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코페이로 혹은 코인슈런스로 5,030불까지 다 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030불은 고객이 내는 돈 그리고 이미 만약에 저쪽 디덕터블을 본인이 내줬던 돈이 있으면 페이즈 1에서 그 돈까지 합쳐서 그리고 인슈런스 컴퍼니가 내주는 돈 모두 합쳐서 5,030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5,030불이 되어야 페이즈 3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약값이 100불짜리면 내가 코페이로 10불을 내고 보험사가 90불을 내줘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5,030불에 카운트가 되는 돈은 내가 낸 돈 10불이 아니고 인슈런스 컴퍼니가 내준 90불이 아닌 원래 리테일 코스트 있죠. 이 약값 100불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쌓여서 5,030불이 되면
페이즈 3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5,030불보다 훨씬 적겠죠. 왜냐하면 코페이만 내시거나 코인슈런스만 내시면 되니까.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페이즈 2에서 내셔야 되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말씀드립니다. 5,030불이 리테일 가격이 쌓여서 되면 페이즈 3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리테일 가격이 그동안 내가 필요해서 고객이 필요해서 드신 약값이 5,030불이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커버리지 갭에서 고객은 여전히 돈을 내셔야 됩니다. 고객이 전체 약값의 25%를 페이즈 3에서는 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플랜은 5%를 내주고요. 그리고 주력 매니팩처러 컴퍼니 있죠. 제약사에서는 약값의 70%를 커버해 줍니다. 돈 홀이 되면. 그러니까 결국 고객은 25%, 보험사는 5%, 그리고 제약사가 70%를 돈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돈이 8,000불이 되면 자, 다음 단계인 페이즈 4로 넘어갑니다. 페이즈 4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8,000불이 보통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8,000불은 그러니까 추룹이라고 해서 추루 아우로 파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8,000불이 되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추룹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커버리지 갭에서 8,000불로 추룹이 되는 경우엔 페이즈 4로 넘어갑니다. 예. 캐러스트로픽 커버리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 단계는 2024년 현재는 이 단계까지 넘어가시면 고객은 내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보험사가 100%를 다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단계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론은 페이즈 4로 넘어오면 고객이 부담해야 될 돈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스테이지는 페이즈 3까지고요. 3까지고요. 그래서 출입이 8,000불까지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출입이 8,000불이 된다는 게 도대체 얼마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면 에버리지로 고객이 2024년도에 약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맥시멈 아우로 파켓, 그러니까 본인 주머니에서 내셔야 될 돈은 3,300불 정도로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메디컬 쪽은 그 무비라고 해서 맥시멈 아우로 파켓 개념이 있죠. 상품마다 다 메디컬 쪽은 무비 정해져 있는데 메디케어 D는 어디에 봐도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파트 D에 대한 맥시멈 아우로 파켓은 2024년 현재 3,300불이 됩니다.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추룹이 어떤 개념인지가 중요하겠죠. 추룹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룹을 계산할 때는 네, 네 가지 아이템이 계산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페이즈 1에서 내가 디덕터블을 냈다고 말씀드렸죠, 고객이. 네, 그 디덕터블 낸 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페이즈 2, 그 이니셜 커버리에서 코페이나 코인슈런스를 낸다고 했죠. 그 돈이 쌓입니다. 그러면 또 그게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즈 3에서도 돈을 내죠. 25%를. 네, 25%를 내고 거기에 추가로 네 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린 제약사가 70%를 커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약값이 합쳐지면 그게 8,000불이 되면 그게 추룹이 되면 네, 다음 단계로 페이즈 4로 넘어간다는 의미고요. 이 단계에서 최대한 고객이 내셔야 될 수 있는 돈이 계산해 보면 3,300불을 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2024년 현재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메디컬 무비 있고요. 고객이 메디컬 쪽에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1년에 한도액이 있는 것처럼 이쪽 주력 쪽에서도 고객이 1년에 최대한 내실 수 있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약 3,300불, 3,300불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2024년도 네, 그 주력 플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년에 2023년도에 IRA라고 현그 행정부에서 만든 법안이 있죠. 그 법안에서 IRA가 사실은 메디케어랑 관련 있는 법은 아니었는데 그 법안 중에 한 자락으로 지금 메디케어에서 특히나 약보험 관련해 갖고 법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24년 4월에 23년 4월에 법이 제정되면서 24년도에는 인슐린은 35불 그리고 페이즈는 뭐 이렇게 정해졌고 25년도에는 이렇게 되겠다라고까지 법안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저희가 곧 이제 25년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제가 미리 25년도에 약보험 관련해서는 이렇게 변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도가 되면 페이즈가 4 페이즈에서 3 페이즈로 줄어듭니다. 좀 더 심플해지는 거죠. 물론 티어 개념은 변하지 않아요. 티어는 여전히 1에서 5 혹은 보험사에 따라 1에서 6까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거고 내년에는 그 페이즈 내가 1년에 돈을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페이즈는 2024년 4단계에서 2025년에는 3단계로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애뉴얼 디덕터블 같은 경우 페이즈 1은 디덕터블이 내는 구역인데 545불 2024년도에서 590불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요. 이 단계에서 고객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약을 드신다면 그러면 590불까지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플랜들이 24년도와 마찬가지로 25년도에도 아마도 아직 나온 플랜이 있지는 않지만 디덕터블이 없는 플랜과 혹은 티어에 따라 디덕터블이 차등 적용되는 그런 플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페이즈 1에 590불을 채우셨거나 디덕터블을 혹은 아예 디덕터블이 없는 그런 약을 드신다면 이니셜 커버리지 페이즈 2로 그런 고객들은 넘어가실 텐데요. 페이즈 2에서는 25%의 코 인슈런스를 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죠. 24년도에는 코페이나 코인슈런스를 내시는데 코인슈런스는 약에 따라서 플랜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고 코페이도 마찬가지였는데 페이즈 2 2025년도에는 25%의 코인슈런스를 내셔야 됩니다. 본인이 코인슈런스를 내시게 되면 플랜이 65%를 나머지 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드럭 컴퍼니, 제약사에서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리테일 가격이 다 드럭 코스트에 커버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본인이 25%의 코인슈런스를 계속 내시다가 그 돈이 2,000불이 넘게 되면 페이즈 3로 넘어가게 돼요. 페이즈 3가 이전에는 도넛 홀이라는 그런 페이지였다면 이제는 그 페이지가 아예 사라졌고 바로 그 캐러스트로픽 커버리지로 넘어갑니다. 2024년도에는 페이즈 4였는데 25년도에는 페이즈 3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캐러스트로픽 커버리지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는 돈을 하나도 내지 않으세요. 플랜이 60%를 커버하고 제약사가 20%를 커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CMS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해졌고요. 그리고 또 방금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 주력 코스트에 대한 고객의 맥시멈 아우로 파켓은 2,000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3,300불을 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1,300불 정도가 줄어든 2,000불이 마지막 그러니까 내실 수 있는 그 최대한의 한도액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SOB, 그 플랜마다 SOB, 서머리 오브 베네핏들이 다 있죠. 그걸 보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혹은 어딘가 요약본 같은 것들도 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요약본은 보시면 이걸 어떻게 내가 읽고 이해하면 되는지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한 상품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그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하실 거라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에트나가 상당히 많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팔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이죠. 스마트핏 상품을 예, 대표적인 예로 들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에트나 메디케어 스마트핏 상품은 저희 버지니아 지역에서 예,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품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자, 요약표예요. 요약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1은 뭐 이렇고 S2가 이렇고 S3가 이렇고 S4가 이렇고 옆에 이렇게 간략하게 서머리로 적혀 있는 표를 보시면 이거 약간 암호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되게 예, 난감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S1, 2, 3, 4는 제가 앞에 phase라고 설명한 거를 예, 간혹 표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플랜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스테이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S1, 2, 3, 4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혹은 페이즈 1, 2, 3, 4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을 S1 250불 디덕터블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첫 번째가 디덕터블 그 스테이지잖아요. 그러면 250불의 디덕터블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괄호하고 Tier 3, 4, 5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Tier 1, 2에는 디덕터블이 없는 거고요. Tier 3, 4, 5에 해당되는 약에 대해서는 디덕터블이 250불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테이지 2 혹은 페이즈 2로 넘어가면 자, 슬래시가 4개가 있고 5개의 예, 숫자들이 있죠. $0, $10, 20%, 50%, 29% 하고 괄호하고 5,030불. 자, 괄호하고 나와 있는 5,030불은 앞에 말씀드린 페이즈 2, 스테이지 2에서 스테이지 3로 넘어가게 되는 예, 리밋이 5,030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앞에 보이는 $0부터 29%.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는 티어 1이 $0, 티어 2에 해당되는 메디케이션이 $10, $20, 20%, 50%, 29% 이렇게 돈을 내셔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티어 1 상품의 티어 1에 해당되는 메디케이션을 지금 복용 중인 분은 돈을 안 내시겠죠. 하지만 티어 2에 해당되는 분은 코페이로 $10를 내시는 거고요. 3에 해당되는 상품 그 약을 드시는 분은 20%의 코 인슈런스를 내셔야 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S3 혹은 페이즈 3에는 $0, $10. 티어 1 상품은 돈을 안 내시고요. 티어 2에 그 해당되는 약을 드시면 $10를 내시고 티어 3, 4, 5에 해당되는 분들은 코인슈런스로 25%를 내셔라. 그리고 한도는 8,000불이다. 라는 게 요걸 읽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S4, 페이즈 4는 그 캐러스트로피 커버리지 돈을 안 낸다고 말씀드렸죠. $0. 결국 티어에 상관없이 예, 요 단계에 넘으시면 돈을 안 내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보시면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서머리나 혹은 뭐 이런 자료들을 보실 때 예,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로 SOB를 보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제가 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부분은 네, 에테나 메디케어 스마트핏에 실제로 SOB를 보면 예, 그 주력 코스트에 대해서 설명되는 부분에서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 첫 번째 단계인 예, 디덕터블 페이즈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 오직 티어 1, 2는 돈을 안 받고 티어 3, 4, 5에 해당되는 주력에 대해서만 디덕터블 250불이 있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이니셜 커버리지 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여기 한도가 5,030불이고 뭐 기타 등등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모든 그 플랜이 모든 그 캐리어의 플랜이 동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캐리어마다 조금씩 표현하는 방법이 다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건 에트나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티어 1, 2, 3, 4, 5가 있고요. 이 중에서 티어 1, 2에 해당되는 사람은 돈을 그러니까 그 플랜은
$0나 혹은 $10에 돈을 내고 약을 사드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프리퍼드 리테일에서 드시면 한 달치 기준으로는 돈을 안 내시는데 그냥 프리퍼드 리테일이 아니면 돈을 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군다나 반드시 고객이 나중에 플랜을 하시고 어떤 약국을 가실 때가 뭐 고민을 하시거나 할 땐 저희가 반드시 프리폴드 리테일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셔서 꼭 골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가능하시다면 메일로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페이즈 3인 커버리지 갭 혹은 도넛 홀이라고 불리고 요 페이지로 넘어가면 8,000불이 뭐 한도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어 1, 2가 뭐 $0, $10 되고 그 이상의 3, 4, 5 티어에 있는 약값은 25%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캐러스트로픽 커버리지 페이즈는 $0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되어 있는 내용 마치고 질문,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